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최영출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동시 통역 서비스가 되어 있어서 굳이 영어로 할 필요 없고 한국어로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계속 한국어로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새마을 인터내셔널 포럼의 첫 번째 세션에 좌장을 맡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학문적으로도 이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고 또 많은 관심이 있어서 특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 개인적으로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퍼스트 세션으로 지방시대 주민 행복과 새마을 운동으로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외국의 국제 학술 대회에 가서 보면은 한국보다도 외국의 학자들이 더 많은 새마을 운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새마을 운동을 또 학문적으로 또 실천적으로 더 고민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발표자와 또 세 분의 토론자로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새마을 운동에 대한 인식 부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 또 디지털을 활용하는 부분, 또 향후 경상북도의 future directions 이렇게 미래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세 분의 발표자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 이상우 새마을연구소 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는 새마을연구소 부소장으로 계신 권양민 부소장님이십니다. 세 번째 발표자는 경북연구원의 이동형 박사님이십니다. 또 세 분의 토론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재호 부경대 교수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이어서 이양수 영남대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영택 대구신문사 편집위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간 편의상 세 분의 발표자가 먼저 발표를 하고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한 분 발표자가 하고 이어서 두 번째 발표자, 세 번째 발표자가 다 발표를 마친 뒤에 그 다음에 토론자들께서 오셔서 토론을 해주시고 나중에 남는 시간에 또 플로우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코멘트라든지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발표자분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당 한 15분에서 발표자분은 한 20분 정도, 그럼 토론자분은 한 5분에서 7분 정도 하고 나머지 플로어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재단 이상우입니다. 저희가 새마을에 대해서 해외에서는 상당한 개발도상국이나 OECD에서 새마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반면에 국내에서 이런 새마을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좀 저조하거나 오해의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마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어떻게 문제를 진단하고 있는지 그런 현황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이런 자료를 기반으로 향후에 어떤 새마을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든지 방안을 도출해 보는 게 어떤 국내 새마을의 어떤 진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국민 인식조사에 대한 그런 결과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향후에 어떻게 이런 새마을을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사 배경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국내에 관심, 해외에서는 관심이 높지만 국내에 관심이 저조하고 그런데 해외에서 관심이 많은데 국내에 관심이 저조한 것은 결국 국내의 어떤 새마을이 기반이 강화되어야만 해마을 사업이 해외에서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국내에 대한 그런 새마을 인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새마을을 그냥 옛날의 과거에 어떤 그 운동으로 유산으로 아니면 상징으로 보는 그런 경향도 있고 최근에 대해서는 이 새마을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아니면 오해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새마을에 대해서 세대에 따라서 이런 그 차이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구체적인 그러한 조사가 이제 필요해서 이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떤 새마을에 대한 그 향후 정책 수립이나 어떤 활성화 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합니다. 이 조사 설계는 2023년 7월에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해서 총 2,400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17개 강력시 1,200명, 그다음에 경상북도 시군 1,200명을 성별, 지역별, 연령대별로 제국군 비례 할당, 구간별 최소 표본을 할당을 해서 조사를 했고 조사 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개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기간은 2023년 8월부터 9월까지 한 달 정도 소요가 되었고 저희가 매트릭스 BNC라는 데 의뢰를 해서 조사를 이렇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 내용은 그 일반적인 그 뭐 성별 구조 같은 특성들, 그다음에 새마을 운동 관련한 주민들의 인식이라든지, 그다음에 활성화, 그다음에 새마을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참여 여부, 그다음에 해외 새마을 이런 부분을 조사했었고, 또한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그 사회에서 그런 현안들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이 어떤 부분에서 기여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표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에 1,200명, 그다음에 경북에 1,200명 해서 시군별로, 그다음에 구역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할당을 했습니다. 먼저 새마을 운동 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국 평균이 한 3.65, 그다음에 경북이 4.3, 그렇게 해서 국민들 중 7명 정도는 새마을에 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런 새마을에 대해서 많이 인지하고 있는 반면에 젊은 세대는 그런 새마을에 대한 인지가 좀 적었다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 경북이 상대적으로 전국에 비해서는 높은 그런 인식도를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에 대해서 이미지, 그 새마을하면 어떤 게 떠오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전국에서는 새마을 정신이 압도적으로 높은 지지율이 나왔고 그다음에 농촌 발전, 대통령, 경제 발전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경북에서는 대통령이 가장 압도적으로 나왔고 그다음에 새마을 깃발이나 로고, 그다음에 주택 개량과 같은 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전에 2010년도 조사를 봤을 때는 대통령에 대한 그 지지율의 그 이미지가 상당히 높았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전국에서는 새마을 정신이라든지 농촌 발전과 같은 그런 부분에서 높게 나왔던 반면에 경북에서는 이런 대통령에 대한 그런 게 많이 났고 또한 좀 다른 차이점이 이 새마을 20대들을 이렇게 봤을 때 20대들에게 새마을을 물었을 때 새마을 깃발 로고와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대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게 되면 아직까지 젊은 세대들은 새마을을 어떤 과거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그리고 새마을 운동 호감도에 대해서 이렇게 물었을 때 좋다와 매우 좋다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경상북도에서 그런 호감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운동을 뭐 경험해 본 적이 있나 아니면 들어본 적이 있나 이렇게 물었을 때 신문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들어봤다.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부터 들어봤다. 그다음에 학교에서 배운 적이 있다. 그다음에 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다 하는데 뭐 직접 참여한 대부분이 60대 이상 분이 나오시고 특히 경북에서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말씀 나오셨고 학교 교육을 통해서 배웠다는 것이 경북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전국에서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 배웠다는 비율이 적습니다. 보게 되면 아무래도 새마을에 대한 교육은
경북에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반면에 아직 전국적으로에서는 이렇게 새마을에 대해서 교육이 많이 되고 있지 않다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 운동의 어떤 국가 발전 기여도를 봤을 때는 당연히 국가 발전에 기여했다는 것이 상당한 높은 비율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특히 경북에서도 압도적으로 이렇게 매우 기여했다는 표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운동을 뭐 성격이 어떠냐 이렇게 물었을 때 경제 발전, 뭐 농촌 개발, 그다음에 국가의 총체적 발전, 삶의 질 향상 등에 있어서 그 새마을 운동을 이렇게 성격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보시면 전국에서는 이렇게 농촌 개발 쪽으로 이렇게 많이 인지하고 있는 반면에 경북에서는 경제 발전에 대한 그런 비중이 조금 더 이렇게 높게 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운동이 미친 그 영향력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전국에서는 농촌 환경 개선이 그다음에 경제 발전, 그다음에 주민 참여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경북에서는 그 경제 발전, 농촌 환경 개선 이러한 순으로 이렇게 그 새마을을 이렇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그런 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현재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물어봤을 때 현재 새마을 운동이 상당히 이 부정 응답이 상당히 높게 났습니다. 현재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좀 잘 되지 않다라는 응답률이 긍정에 비해서 좀 높게 나타났고 특히 경북에서 그렇지 않다는 게 많이 났습니다. 상대적으로 경북에 있는 사람들이 새마을에 대해서 많은 인지하고 있는 반면에 그런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이러한 실망감에 의해서 이렇게 경북에서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측면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새마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것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운동을 앞으로 강화할 필요 등에 대해서 문의를 했을 때 앞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데 대해서 응답률이 긍정에 비해서 상당히 이렇게 높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새마을 운동이 많이 그걸 강화해서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서 국민들이 많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감에 부합하는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와 연관되어서 새마을이 전개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긍정의 비율이 상당히 이렇게 높게 났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향후에 새마을 운동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많은 인식을 갖고 있고 또 그런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참여할 의사도 높다고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추진되는 새마을에 대해서 알고 있냐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상대적으로 국민들이 인식하는 그 인지율이 좀 상당히 좀 잘 모르는 경향이 오고 있다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지금 최근에 한국 ODA 사업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모르는 인지도가 상당히 인지도가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우리가 그 해외 사업에 대해서 어떤 도민이나 전 국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그리고 새마을 운동의 확산 필요성에 대해서 긍정 비율이 부정 비율에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마을에 대해서 향후에 저희가 많이 홍보가 된다면 이런 비율이 더 높아질 것이고 실제로 국민들은 새마을을 해외에 전파하는데 상당한 많은 비율로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 이제 한 단계 그러면 새마을이 지역 사회에서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먼저 지역 사회 현안이 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다수가 고령화를 지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경북에서 이런 고령화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높게 드러났고 그 다음으로 뭐 생활 환경 개선, 자연 환경 개선, 그다음에 주민 의식과 같은 이러한 부분에서 지역 사회 현안이 이렇게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 이런 지역 사회에서 새마을이 기여할 부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전국적으로는 응답이 주민 의식 개선이나 공동체와 같은 데서 같은 그 주민 그 의식을 개선하는 그런 활동에 대해서 새마을이 기여할 수 있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에 경북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그러한 기여할 측면이 많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북은 그만큼 이런 지역 사회에서 새마을이 어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마을의 어떤 방향도 저런 지역 경제 활성화 내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같은 그런 것과 연관돼서 추진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새마을이 앞으로 추진된다면 추진될 목표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 경북에서는 전국에서는 이런 삶의 질 향상이나 농촌 개발, 그다음에 삶의 질 향상, 경제 발전 이런 대답이 있다면 경북에서는 경제 발전, 그다음에 농촌 개발, 삶의 질 향상 이런 데 대해서 그 목표를 이렇게 두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은 상대적으로 이런 경제 발전에 그 새마을을 좀 목표로 두어야 되지 않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도 많은 그 도민들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새마을이 이런 부분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그 새마을 운동을 정립을 한다면 어떤 정신이 이제 중요하냐를 저희가 한 30가지 이렇게 제시했는데 그 중에서 전국에서는 압도적으로 화합, 협동, 봉사, 나눔과 같은 이런 그런 공동체를 이렇게 운동 정신이 많이 드러나는 반면에 경북에서는 협동, 화합, 단결과 같은 게 났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화합이나 협동과 같은 것은 다른 이런 개인주의 사회에서 다시 이렇게 서로 공동체 의식을 복원하는 그러한데 새마을이 앞으로 좀 더 많은 그런 정신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압도적으로 어떤 시대에 맞는 이념 및 사업 개발이 필요하다는 게 관심이 많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민들의 관심 증진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민 의식 개혁과 같은 이런 것들이 나왔고, 또 한편으로는 새마을 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비율도 상당히 높은 비율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도 많이 필요하고 시대에 맞는 이념과 개발이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운동의 가장 발전의 걸림돌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시대에 맞지 않는 새마을 운동 목표 및 사업 내용,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식 부족과 무관심 과 같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의 시대에 맞는 어떤 새마을의 어떤 재정향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운동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주관식으로 이렇게 물었는데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대에 맞는 새마을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새마을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압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에 대해서 많이 알고 관심을 갖고 있지만 새마을이 조금 방향을 좀 새롭게 시대에 맞게 정립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면 새마을에 대해서 새마을이 국내적으로 많이 활성화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경북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시대에 맞는 그 새마을, 그다음에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런 응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결과를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국민의 상당수가 새마을을 알고 있고 새마을에 대해서 호감도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이 국가 발전, 농촌 발전,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고 남성이고 연령이 높을수록 새마을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이 전국보다 새마을에 대한 전반적으로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떤 새마을에 대해서는 좀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그런 평가가 많고 경북이 또 상대적으로 전국에 비해서 좀 부정응답이 높아서 이 부분에서 어떤 경북 도민들이 새마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의미에서 좀 지지율이 낮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새마을 운동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40% 이상이 그런 새마을운동 강화가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새마을이 전개된다면 참여할 의사도 45% 이렇게 높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해외 추진에 대해서는 실제로 국내에서 좀 잘 모른다는 비율이 높게 드러났고, 낮지만 한편으로는 새마을의 확산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긍정의 응답이 높아서 새마을이 많이 홍보하고 새마을 해외 사업을 많이 홍보하고 인지한다면 이러한 그 필요성에도 공감을 하니까 더 많이 확산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현안에 대해서 지금 현안들이 가장 중요한 고령화, 생활환경, 자연환경과 같은 순으로 응답을 했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로 주민의식 개선, 공동체 의식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이 이런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나 고령화 같은 이런 실질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정신은 화합, 협동, 봉사와 같은 것들을 손한 거 보게 되면 이제는 주민과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쪽의 어떤 새마을 운동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을 발전시키기 위해 중요한 것은 시대 만년 이념 개발이 이념이 사업 개발에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역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의 걸림돌로는 이런 시대에 맞지 않는 새마을 운동의 목표 및 사업 내용이라고 드러나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새마을 운동은 국내에서 잘 인지도가 낮고 청년들이 인지가 낮기 때문에 청년들 대상으로 새마을에 대한 특히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이런 그 교육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새마을을 어떤 깃발이나 마크, 로고 같은 과거의 어떤 유산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새마을이 현재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새마을 교육 진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해외 진행되는 새마을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이러한 그 해외 사업의 어떤 강화를 위해서는 국내의 어떤 인지도를 높여야 될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해외 적극적인 홍보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이념과 사업 목표가 주민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에 맞게끔 새마을 운동의 어떤 재정량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새마을 운동이 70년대는 경제 발전을 목표로 했다면 향후 2차 새마을은 주민들이 서로 조화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복 행복 증진을 목적으로 좀 진화해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런 방향에서 어떤 새마을 운동 재정량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시간도 잘 지켜주시고 그 발표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새마을 운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발전되었으면 하는지 방향 설정에 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또 서제션까지 이렇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새마을 운동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 줬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권영민 박사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Study on Measur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Digital 새마을 운동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매번 이 포럼을 할 때 여러분들처럼 플로어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걸 봤는데 오늘은 또 제가 이렇게 무대에 올라서 발표를 하게 돼서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디지털 새마을운동 추진 방안에 대한 연구인데, 요거는 지금 저희 새마을연구소에서 개인 과제로 정책 제안을 하고 있는 보고서를 쓰고 있는 중이고 아직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 가는 시점인데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묵차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80년대부터 시작해서 후반부터 시작해서 전산화라는 게 이제 붐이 불고, 그래서 회사들마다 다 OA라고 해서 이제 컴퓨터가 이제 처음 막 도입이 되기 시작했었고, 90년대 말로 접어들면 그때는 이제 인터넷이 이제 광풍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한글 같은 이런 이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이렇게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던 적이 있었고, 그러다가 지금은 또 이 똑같은 지금 패턴으로 2020년에 오니까 메타버스라고 해서 챗 GPT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공지능이나 컴퓨터 이제 기술이 또 하드웨어 소프트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 초연결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ICT 분야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서 비교 우위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여기 이거 활용하는 것 자체가 이제 뉴노멀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연수 그냥 그걸 꼭 해야 돼. 그리고 뭐 상상으로만 하던 그런 것들이 지금 전부 현실이 되고 있는 거고, 또 회의 같은 것도 이제 화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디지털화가 자꾸 진전되면 진전될수록 이게 삶의 양극화가 발생을 합니다. 국내에는 저희 집에만 봐도 저희 아버지께서는 기차표 같은 거를 앱으로 예매를 못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거 하면 저희가 예매를 해드려야 되고, 아니면 현장에 역에 가서 발권을 해야 되는데 가면 좌석이 없습니다. 또 식당에 가면 전부 키오스크로 이제 주문을 하게 돼 있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키오스크 못해서 이렇게 주문도 못하는 지금 그런 상태이고, 국외적으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한국 선진국들은 많은 이제 디지털 기술로 발전해서 나가고 있지만 아직 개발도상국들은 이런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많이 미비한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최근에 코이카 같은 데서도 이제 보면 미얀마에서 ICT를 활용한 개발 소외 지역 참여적 농촌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ICT를 활용한 농촌 개발 사업으로 이제 많이 사업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고, 또 저희 경상북도 도지사께서 문화 디지털 새마을 운동을 강조하셔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ICT를 활용한 디지털 새마을 운동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의 연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내는 2000년 초에 경상북도에서 인터넷 새마을 운동이라고 해서 시작을 해서 정보화, 인터넷, SNS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뭐 단편적으로 연구가 있었고, 그리고 해외에는 최근에 이제 들어서 국제개발협력에서 ICT를 활용하는 그런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관련해서는 해외 부분에 2016년 김진년 연구가 유일한데 ICT 새마을 세계화 추진 방안이라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목적은 ICT를 어떻게 잘 활용을 하고 내재화해서 새마을 운동 OD의 효과성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국내 디지털 새마을 운동 어떤 정책을 한번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본 연구는 국내와 해외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구 흐름도는 국내 쪽에는 저희가 연구돼 있는 게 이제 인터넷 새마을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 새마을 운동을 했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끝났던 게 아니라 한 번에 이벤트적으로 끝났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그러면 똑같이 지금 디지털 지금 메타버스 이렇게 광풍이 부는 지금 환경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잘 적용을 하면 과거의 실패를 딛고 좀 새롭게 개선될 수 있을까를 살펴볼 것이고, 해외에는 지금 진행 중인 국제개발협력 ICT 분야를 좀 찾아보고 사례를 좀 찾아봐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이론적 배경으로 보면 그 2005년에 최진건 연구에 보면 경상북도 인터넷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내용을 보니까 1인 1PC, 그다음에 1 홈페이지 갖기, 그다음에 PC 보내기, 그다음에 컴퓨터로 영농일지 쓰기, 가계부 쓰기 뭐 이런 것들과 5개 과제 사업으로 도민 정보화 교육, 그다음에 사이버 문화 공간 조성, 정보화 시범 마을 조성 이런 이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비판이라기보다는 문제점과 그 다음에 개선 방안을 도출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이 인터넷 새마을운동이 잘 흥하지 못했던 이유가 홍보가 부족했다. 그리고 범국민적인 어떤 정보 격차 해소에 크게 이렇게 접근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지역 특성을 잘 고려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교육을 잘 못 시켜서 그렇게 활용을 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이 운동 자체가 직접적으로 소득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런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개선 방안으로는 그래서 인터넷을 하는데 대학생들이 이런 어떤 농촌 지역에 가서 좀 이렇게 봉사 활동 같은 걸 해서 이렇게 농촌 지역에 인터넷을 쓸 수 있는 당시에 그런 어떤 정보 기술 교육을 좀 시키면 좋겠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홍보가 부족하니 인터넷 새마을운동 포럼 같은 조직을 통해서 이렇게 좀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홈페이지 구축해서 정자상거를 했는데 사업이 안 되니까 컨설팅을 하는 그런 것들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 해서 2011년까지 9차에 걸쳐서 우리나라 행안부에서 정보화 마을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 어촌, 산촌 지역에 이렇게 초고속 인터넷으로 이제 전자상거래나 뭐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주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 이거 역시 지금은 새로운 이제 전자상거래 장이 마켓이 또 생기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만들어놨던 홈페이지에서 하던 전자상거래들이 이제 잘 활용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금 현재는 좀 더 발전하는 방향을 찾아봐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유일하게 이제 그 해외 관련해서 ICT 그 새마을 세계화 추진 방안을 연구했던 김진년의 연구를 보면 안에 연구 내용들은 이 분이 보니까 공학 박사여서 또 이쪽으로 굉장히 전문가셨는데 너무 시대를 앞질러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요 무렵에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무렵에 마을에 와이파이라는 그 개념도 없었고, 그리고 베트남이 그런데 다른 나라는 더 그랬을 겁니다. 근데 너무 빨리 이렇게 연구를 해서 굉장히 연구 내용은 좋았는데 이 내용들이 잘 실천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미얀마 ICT를 활용한 개발 소외지역 참여적 농촌 개발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마을 주민들이 사업지에 있는 어떤 결과물들을 찍어서 올리면 그게 이제 사업 성과로 이렇게 바로 넘어가도록 돼 있고, 마을 주민들 간에 뭐 회의가 있다 하면 그 앱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고 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 활용이 농촌 개발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예전에 그 새마을 운동은 다 함께 잘 살기였다면 디지털 새마을 운동 시대는 다 함께 누리는, 그렇게 좀 슬로건을 바꿔서 격차 없이 이 모든 이런 기술들을 다 같이 잘 누릴 수 있어서 그렇게 해서 같이 잘 살자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이나 디지털이나 그 지역에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그 다음에 그 기술을 활용해서 소득을 증대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 의식이 좀 더 생기고, 그리고 그걸 해서 복지가 증진되고, 그리고 이 도민, 그 다음에 국가에 있는 우리나라 전체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그래서 이런 앞으로 이렇게 하면 농촌의 어떤 고령화나 지역 소멸 문제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고, 그리고 개도국 같은 데도 이게 스마트 마을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건, 이건 좀 큰 개념입니다. 국가적으로 우리가 1970년에 환경 개선 사업하고 소득 증대 사업하고 의식 개혁을 했던 그 사업을 지금 보면 우리나라 정통부는 정통부대로 따로 사업을 하고 있고, 행안부는 행안부대로 또 사업을 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또 식품부대로 별도로 개별 사업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하나의 컨트롤 타워로 묶어서 예전에 우리 추진 체계처럼 정부에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주무부처를 만들고 한다면 행안부에서는
뭐 민원 24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해결이 될 것이고, 스마트 농업으로 해서 농업 관련해서 소득 증대가 될 것이고, 그리고 정보통신과학기술부에서는 국에 관련해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한다면 이런 어떤 노인 돌봄이나 그다음에 그 소득 같은 어떤 트랙터 같은 것도 자율주행 같은 거 이런 게 하나로 부처별로 따로 쪼개져서 갈 게 아니라 하나로 합쳐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지금 있는 농촌 지역에서도 뭐 도난 방지나 그다음에 자연재해 같은 것도 미리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요즘 유해동물로 해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는데 그런 것들도 되고, 도난 방지도 되고 해서 농촌 지역도 또 살기가 좋은 그런 환경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새마을이 그러면 뭘 해야 할 수 있냐? 우리 새마을이 할 수 있는 거는 이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서 세대 간 읽기를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 새마을 포럼이 이제 저희 경상북도에 있는 조직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청년들이 앞에서 우리 인터넷 새마을 운동할 때 실패했던 그런 사례를 좀 많이 해서 청년들이 노인 그다음에 장애인들한테 키오스크, 그다음에 모바일 예매, 그다음에 디지털 금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활동을 하면 새마을 운동을 하던 과거 세대와 현재 세대 간의 세대 있기도 되면서 또 이런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그 온라인 장터도 따로 이제 큰 플랫폼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요. 그 이동했는 거에 따라서도 또 안에 보면 또 뭐 유튜브를 활용하기도 하고 촬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지원을 하고 이런 것들도 새마을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교육들을 하면 농촌이 좀 더 앞에 하드웨어는 정부에서 이렇게 좀 하고 소프트웨어는 새마을에서 좀 하면 이 국내 디지털 새마을 운동을 좀 활성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해외 부분입니다. 이 해외 부분은 제가 이 앞에 있는 요 부분은 요 사진은 제가 그 베트남에 올해 출장을 갔을 때 이 지금 디지털 과제를 하기 위해서 갔다가 별도로 방문을 했습니다. 베트남 정부에 물어보니까 우리가 이런 디지털 관제하고 그다음에 디지털로 뭔가 하는 게 있습니까라고 여쭤봤더니 베트남 자체에서도 이게 시범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후해 지역입니다. 후해 지역인데 후해 지역은 10월부터 시작해서 우기가 시작이 되면 그 홍수로 해서 피해를 엄청나게 많이 입는답니다. 그래서 그 홍수 입는 거에 대해서 강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마을들의 집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고, 그리고 각 거기마다 CCTV가 다 달려 있어서 그것들을 관제를 해서 밖에 있는 주민들이나 이 보고 이게 지금 물이 넘친다, 대피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면사무소에서 중앙통제실로 해서 관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봤고,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앞으로 스마트 회관이 구축이 되면 요거는 우리나라 경주시에 있는 사례인데 경주시장님께서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회의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앞으로 해외 사무소장이 마을에서 회의할 때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본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본부에서도 해외 사무소 다 이렇게 오픈이 되면 해외 사무소하고도 이렇게 저희 대표님이 직접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고 저희 사업부도 바로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례적인 활동들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사업에 효과성이 생길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각 그 마을 회관마다 이제 스마트 TV나 이런 기자재가 지원이 돼야 될 건데, 문제는 아직까지 아프리카 국가는 아직 마을 회관에서도 아직 와이파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좀 더 나아가면 개선될 거라고 보고, 현재 상태가 좋은 인도네시아나 베트남부터 먼저 시범 사업을 한번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과를 보고 또 조금 더 그러니까 인프라 상태가 좋아지면 아프리카 국가도 같이 연결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예전에는 우리가 연수를 하려면 한국으로 불러들이거나 아니면 한국에 있는 전문가들이 현장을 가서 이제 했습니다만 코로나19 이후로는 이게 이제 원격으로 비대면 교육이 이제 이게 거의 표준화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스튜디오에서 강사분들께서 이렇게 강의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요 밑에 있는 것처럼
현장에서는 외국에 가서는 외국 여기 마을회관이나 어떤 특정 지역에서 이렇게 연수를 바로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LMS를 잘 구축을 해서 거기에 이제 많은 연구 강의 자료들을 이렇게 넣어놓으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소득정대도 마찬가지인데 이 소득정대도 지금 현재 여기 제가 갔던 베트남에는 보면 그 마을 아까 했던 그 정보 시스템에서 보면 이렇게 거기에서 후원하고 있는 협동조합들이 이렇게 쭉 리스트가 나오고 그 협동조합을 클릭하고 가면 그 협동조합의 장터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바로 물건을 찍으면 가격이 얼마까지 나오고 주문도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할 때도 이런 시스템을 하게 되면 앞으로 전자상거래가 지원이 되고 마을에서 생산되는 그 물품들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는 조합들의 물건들이 바로 직속으로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게 돼서 소득이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농사와 관련해서 현재 저기 뭐 시장 가격이 얼마다 이런 것들도 같이 공유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농부들이 언제 내가 어떻게 팔까 하는 그런 예측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이제 좀 더 이제 해봐야겠지만은 디지털 기술에서 새로운 이렇게 새마을 운동에 대한 어떤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고 그리고 사례를 좀 더 조사를 해서 어떻게 더 디지털 기술들이 더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지를 제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제 사업들을 제안을 할 것이고 그리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게 대해서 어떤 그러니까 타당성이나 그 다음에 방향들 이런 것들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의 강점인 ICT를 활용해서 또 새마을 운동을 새롭게 접목시키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전략들, 방향들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시의적절한 그런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발표자인 이동영 박사님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발표할 그런 주제는 지방시대 경상북도의 국제개발 협력 정책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경북연구원 이동형입니다. 저는 새마을 운동과 관련된 전문가가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이제 그 발표를 드리게 됐는데 특히나 이 우리나라 최고의 이 전문가분들과 특히 이 새마을 국제 포럼에서 이렇게 발표를 드리게 되어서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표드리는 이 주제는 사실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희 경상북도 지역 내에 있는 이 새마을, 특히 국제개발협력 관련 기관단체들이 서로 모여서 우리 시대가 굉장히 많이 급변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경상북도는 이러한 급변하는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 ODA 새마을 운동을 중심으로 한 그 경상북도의 ODA 정책에 대한 그 방향 설정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서로 모여서 이 경상북도의 ODA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결과를 정리를 해서 제가 지금 현재 발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지방시대 경상북도 국제개발협력 정책 방향입니다.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폰트가 잘 안 맞아서 깨지네요. 지금 현재 우리 정부는 이 글로벌 가치와 상생의 국익 실현을 위해서 국익에 맞는 이 ODA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방 정부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잘 알고 계시듯이 새마을 세계화 사업을 통해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더 높여 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들어서는 우리 경북 주도에 존경받는 대한민국 구현을 위해서 외국인 친화 정책을 추진을 하면서 외국인 공동체과를 신설하고 그리고 해외로부터의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등의 다양한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경북의 새마을 운동과 문화, 교육, 산업, 농업 등의 어떤 선진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한 우리 개도국가의 상생 발전을 모색해야 할 그런 시점에서 전통적인 어떤 ODA 사업의 범위를 확대한 공공 외교적인 그런 성격을 내재한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같이 논의가 시작이 되었고 결국에는 우리 경상북도 주도적인 그런 중심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방향을 설정을 해서 이 제시를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뭐 대외적인 환경 아마 이미 앞서서도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대내적인 환경 바로 우리 권영민 박사님도 이제 디지털 모델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렸으니 넘어가도록 하고 이 ODA 범위도 잘 아시듯이 그냥 이제 넓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협력에 뿐만 아니라 외교, 통상, 안보, 문화 아주 다양한 부분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단단히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이 사업 간의 또는 정책 간의 부서 간의 협업, 연계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들, 그 주체들도 공공에서부터 시작해서 민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으면서 그 역할도 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이철우 지사님 들어오시면서 경북 주대 지방시대 대전환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방의 어떤 재도약을 위한 지방 주도의 뭐 8대 이니셔티브 프로젝트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방시대 정책국도 신설을 해서 뭐 K 로컬 7대 프로젝트, K 유시트 프로젝트, 외국인 정책 다양한 이러한 정책 속에는 사실 이제는 외국인이라고 하는 해외 우수 인재, 해외 필요 인재들에 대한 이것이 항상 같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이런 ODA 부분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 해외 인재들과도 같이 연동을 하게 된다면 우리 지금 현재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에서 이런 ODA 사업들이 앞으로 확대 발전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의 ODA는 새마을 운동의 그 세계화로 확산이 되었고 이제 그러면서 새마을 운동의 종주도로서 새마을 운동 세계화 선도적인 역할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뭐 이 밑에 봉사과 오늘 이 새마을 재단 뭐 이러한 것들은 저보다도 더 잘 아실 것이니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추진 사업들 같은 경우에서도 아주 다양한 사업들을 20여 년 이상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 기관들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 도내 우리 국가에서도 중추적인 기관들이죠.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새마을 재단, 그리고 경북 DP 경북국제개발협력센터, 그리고 교육의 선도주자인 영남대학, 바로 이러한 기관들이 경상북도의 새마을 운동, 새마을의 세계화, 새마을의 발전 이것을 위해서 굉장히 현재도 그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저희들 같은 경우에선 이 성과를 경상북도 ODA 사업, 경상북도의 ODA다 하면 바로 그것은 새마을 운동이다라고 등치시킬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 가치가 확립 되었고 그리고 지역 차원의 차별화된 ODA 모델 구축에 기여해 왔습니다. 또
그 결과 경상북도의 대외적 위상 제고에도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발표에서 나타났듯이 이 새마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현재에도 지금 있습니다. 전건대성부터 배타성에 이르기까지 또 뿐만 아니라 개도국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 사업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미지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데 이제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북도 내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 각 부서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 바로 사실 연계성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우리 관련된 기관 단체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고 관련 조직 간의 협력이 미흡하다. 그리고 제도적인 기반도 취약한 것이 사실은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추진 동력과 지역 주민의 관심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바로 이러한 한계를 저희들은 제시를 하면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과제를 한번 도출해 봤습니다. 환경 변화에 부응한 ODA에 대한 혁신, 이 새마을 운동 종주도로서 이제 이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혁신이 필요하다. 사실 경상북도 ODA에서 새마을을 빼고는 전혀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따라서 이제 혁신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상생 발전을 위한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수원국가의 상생 발전 그리고 ODA 사업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속 가능한 경북형 ODA 추진 기반 구축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러한 그 과제를 제시를 하면서 그렇다면 경상북도의 ODA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까지는 ODA가 공적 개발 원조가 그 중심이 되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국제 개발 협력, 궁극적으로는 공공 외교로 더 범위를 확대해야 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수원국가의 상호 이해와 그리고 역량을 고려한 어떤 전략적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북도와의 어떤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중점 협력국, 국가 차원에서 중점 협력국뿐만 아니라 우리 도 차원에서의 중점 협력국을 선정을 해서 그리고 수원국별 수요에 부응한 우리 새마을 운동의 어떤 질적 변화 및 다양성을 제고하는 것이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수원국가의 상생 발전을 위한 인재 육성과 경제 협력을 모색하고 인재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같이 공유를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단계적 추진입니다. 사실 이것을 보면서 생각을 했던 것이 경제 교류를 하자. 근데 사실은 같이 협력을 하고 상생을 하자고 할 때는 서로 간의 이해가 그 기반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그러한 어떤 단계적 발전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잡은 방향성은 지방시대, 지구촌의 공존과 공영을 주도하는 경상북도를 그 비전으로 잡고 목표로서 뉴 새마을 국제개발 주도, 또 다른 하나로서는 디지털 대전환 국제개발 협력 선도를 잡았습니다. 뉴 새마을 국제개발 주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걸 연구를 하면서 그 주요 전문가분들을 찾아다녔고요. 특히나 최우철 우리 그 총장님과도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뉴 새마을 운동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2세대 새마을 운동으로의 진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하나의 큰 줄기로 저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3대 전략으로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인간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앞으로의 세계는 사회는 바로 인간이 그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의 국제개발 협력. 두 번째로서는 혁신을 해야 됩니다. 새마을 운동의 어떤 혁신, 개도국의 혁신, 혁신하는 국제개발 협력. 마지막 세 번째로서는 서로 함께 잘 살아가는
상생하는 국제개발협력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4개 전략 과제를 만들어 봤는데 사실 아직까지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좀 더 다듬어 나가야 되는 그러한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새마을 재단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 새마을 국제개발 협력입니다. 두 번째 발표에서 들으셨던 그러한 내용들이 그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기 위한 그쪽에서 필요한 것, 뭐 이런 도랑 파고 우물 파고 하는 그런 거에서 이제 벗어나죠. 지금 현재는 각 개도국 같은 경우에서도 디지털을 많이 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이 기반이 돼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글로벌 인재 양성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바로 이 글로벌 인재를 양성을 해서 인재를 공유합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로서는 상생 번영의 국제개발 협력 모델을 구축을 해보자. 자, 글로벌 인재 양성 부분은 뭐 영남대학 같은 경우에서 굉장히 이 부분에 그 기반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상생 번영의 국제개발 협력 모델 구축 부분 같은 경우에선 우리 경북 TP 그리고 경북 TP의 국제개발협력센터 같은 경우에서 바로 이 그 중심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로 소통하는 국제개발협력, 앞으로 문화, 소프트웨어가 공공외교의 핵심이라고 보입니다. 우리 경북 같은 경우에선 바로 그러한 자산, 문화자원이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이 문화재단이 바로 여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각 이제 전략 과제별 세부 내용들인데, 이 스마트 새마을 국제개발 협력 과제는 두 번째 발표에서 대부분 나왔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글로벌 인재 양성 부분은 경북형 국제개발 협력을 위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글로벌 인재를 양성을 해서 인재를 공유하자라고 하는, 여기서는 우수 인재 유치라고 했는데 인재를 공유하자. 바로 이것을 위한 하나의 인재 양성의 혁신 허브로서 경상북도가 자리매김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새마을 국제개발 협력 교육원을 설립을 하고 그리고 개도국 인재 양성 그 대학 간의 협력, 우리 국내 대학과 현지 대학 간의 협력을 통한 양성과 교류 그리고 공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우수 인재에 대한 이 역시도 이제 공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국제개발 협력 사업에서의 인재, 바로 이것을 좀 더 구체화시켜 보자라고 하는 것이고, 다음 세 번째로서는 상생 번영의 국제개발 협력 모델을 구축하자는 과제인데, 경북 특화 산업 분야의 어떤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특화 외국인 유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컨택 센터 설립, 이것은 개도국 내에다가 컨택 센터를 설립을 하고, 그리고 글로벌 기업 지원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이 지역의 기업의 현재 진출뿐만 아니라 그 현지에서의 이 경제 산업 발전을 모색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기반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북 글로벌 산학 협력 네트워크 구축.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지금 현재는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경상북도의 어떤 정책의 방향, 특히나 대외 투자, 그러니까 대외 경제 협력의 어떤 방향, 산업의 어떤 방향, 이러한 것들을 감안을 해서 특정 지역을 국가를 첫 번째 시발점으로 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로 소통하는 국제개발 협력입니다. 경북 전통 문화의 어떤 글로벌 가치 확산과 그리고 문화예술을 통한 협력의 어떤 기능을 강화하자고 하는 것으로 양국
간의 양 지역 간의 어떤 전통 문화의 교류에서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디지털 문화 콘텐츠 협력. 요즘 뭐 이집트뿐만 아니라 몽골 여러 국가들 같은 경우에서 바로 그런 문화재 복원이라든지 각종 문화 자산들의 어떤 디지털화를 굉장히 많이 요구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선 신라환경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프로젝트. 바로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접목시킬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문화예술 교육 을 통해서 바로 그런 인력 양성도 같이 도모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무리 좋은 내용들이라 할지라도 많은 것들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라든지 이러한 꿰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상북도의 바로 이러한 사업들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인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제 총괄 조직을 도청 내에 총괄 조직을 신설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협의체를 구성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TF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협력하고 또 협력된 또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부산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지금 재단법인으로 가고 있는 어떤 이 국제교류 재단이라든지 바로 이러한 경상북도의 공공외교를 전담하는 그러한 조직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북연구원의 이동영 박사님께서 경상북도가 새마을 운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 또 앞으로의 방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세 분의 발표는 끝났고요. 이제 지정 토론자분들께 토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장내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토론자분들 나와 주십시오.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 분의 지정 토론자 분들께서 그 프레젠테이션 한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또 뭐 제언 사항도 같이 아울러 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와 있는 순서대로 먼저 부경대 서재호 교수님께서 먼저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한 5분 내지 한 7분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경대 행정학과 서재호 교수라고 합니다. 대단히 귀한 자리인 것 같은데요.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좋은 발표해 주시고 발표문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마을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도 새마을의 혜택을 받고 자랐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어렸을 때 이제 뭐 새마을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그때는 국민학교였습니다. 국민학교를 다니고 저희 마을이 이제 좋아지는 모습들, 포장되는 모습들 또
경제적으로 조금 더 부유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요. 그 새마을이라는 것이 과거의 역사적인 어떤 그 일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생명력을 가지고 활동하고 또 운동하는 그 실체라는 점에서 오늘 이런 포럼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새마을에 대한 광범위한 인식 조사를 하는 것은 새마을 사업 또는 새마을 운동의 발전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또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를 정례화시키고 점차적으로 좀 더 고도화시킨다면 새마을 운동이 발전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몇 가지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 뭐 한두 군데 정도 말씀드리고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이 조금 주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현재의 새마을 운동에 대한 평가나 아니면 인식에 대한 인지도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이제 새마을 운동에 대한 아마 그 요약본에서 발표를 하시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조금 생략한 부분도 계신 것 같은데요. 그 새마을 운동의 활성화 정도에 대한 인식을 새마을 운동에 대한 평가라고 이렇게 딱 너무 단정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가지 않나. 그래서 전국적으로 부정적인 그 활성화에 대해서 인식 수준이 좀 낮다는 것이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첫 번째로 한번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인식 결과를 리포트하시면서 주로 이제 전국 단위의 인식과 경북의 주민들의 인식을 두 개만 비교를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이 분명히 지금도 새마을 운동을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데 그리고 하고 있는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젊은 세대 중에 우리나라에 지금 새마을 운동이 실제 그 중앙회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이제 그 경북도가 주도가 되어서 새마을 재단을 만들고 또 새마을 운동을 글로벌하게 확산시키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지만 국내적인 차원에서도 세대를 좀 나눠서 실제 세대 간의 새마을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분석한다면 지금 우리 새마을 운동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키고 미래지향적으로 끌고 가야 할지에 대한 시사점을 주는데 오늘 그 조사하고 발표하셨던 그 인식 조사 결과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이제 재단의 사업이나 아니면 새마을 운동이 발전해야 되는 방향에 대한 말씀 간단하게 드리고 토론을 마칠까 하는데요. 먼저는 새마을 운동 자체가 이제 발전하는 방향성이 크게 두 가지를 지향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국내의 새마을 운동을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서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그 효과를 나타낼 것이냐. 그게 이제 첫 번째 방향성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성공 경험을 어떻게 하면 그게 정말 필요한 글로벌한 다른 지역에 또 확산시키고 그걸 또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그 두 가지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실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부분은 새마을을 위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이미 레시피가 있으면 그 레시피를 적절하게 이제 골라서 뭔가를 만드는 것처럼 실제 정말 중요한 것은 새마을이 정말 필요한 곳이 어디냐. 요거를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한 것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과거는 우리가 마을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이제 요거를 발견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이미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공간과 관련되어서는 상당한 수준의 그 어떻게 보면 균형적인 어떤 발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새마을 운동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는 조금 더 사람의 초점을 둔 발전
모델을 만들고 그렇게 운동을 해 나가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제안을 한번 드리고요. 두 번째 글로벌한 방향과 관련되어서는 과거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성공했던 그래서 우리나라의 농촌을 개발시키고 또 그 개발된 거를 이제 그 효과를 냈던 그 새마을 운동이 그 옛날의 성공에다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선도하고 있는 영역 아까 이제 그 권 박사님 발표도 하셨고 또 그런 것처럼 그 ICT 기술을 접목한 글로벌 새마을 운동의 확산 모델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개발하고 그걸 이제 확산시킬 수 있는 추동력을 좀 갖춘다면 새마을 운동이 명실상부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에서 만들어내고 또 세계의 그 어떻게 보면 보편 용어로 새마을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발전 모델 또는 개발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이어서 바로 이양수 영남대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영남대학교 새마을국제개발학과의 이양수 교수입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는 선배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우리 학교에서 강의를 담당했던 우리 학생들도 많이 있어서 반갑기도 하고 또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런 생각입니다. 우선 우리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새마을 재단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새마을을 공부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한편으로는 되게 든든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짧게나마 코멘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이상호 소장님께서 하신 이 전국 단위의 설문조사는 아마 새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1,200명 또 우리 경상북도에 1,200명, 2,400명인데요. 샘플 사이즈가 이렇게 크게 전국 단위로 이렇게 한 새마을 조사는 그렇게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재단에서만 활용하지 마시고 우리 학과하고도 우리 또 영남대학교하고도 같이 또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선적으로 이 설문조사가 주는 그런 메시지는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도민들이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1차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조사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뭐 우리 국내에서는 새마을 운동에 대한 어떤 그런 긍정적인 평가, 새마을 정신 그리고 또 농촌 발전에 기여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하나 아쉬운 점은 새마을 운동에 대한 인식 조사가 그냥 1차적인 조사였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더 이제 앞으로 연구가 되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어떤 뭐 필요성, 문제점 이런 것도 같이 공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해결 방안은 무엇이겠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제안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하나 생각했던 게 뭐냐면 경상북도에 우리 이 박사님도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극명한 그런 하나 변화상 중에 하나는 70년대, 80년대와 비교했을 때 외국인 거주민들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우리가 보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니라고 합니다. OECD에서 외국인 거주자가 인구의 5%를 차지하게 되면 그런 다문화, 다민족 국가가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4.82%라고 합니다. 숫자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20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200만 명. 그분들이 주로 계시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뭐 산업단지 그리고 우리 농촌 부분이잖아요. 새마을운동이 가장 큰 기여를 했다라는 것이 화합 그리고 경제 발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오늘날 우리 경상북도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농촌 환경이 참 힘듭니다. 노동력이 극히 부족하다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 노동력 부족한 노동력을 제공해 주는 분들이 외국인
거주자들입니다.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경상북도의 농촌 발전, 경제 발전이 크게 다른 부분이 아니고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우리 새마을 운동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소양 교육을 한번 하면 어떨까? 그것이 우리 국내 새마을 운동의 활성화라고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200만 명이 오늘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우리 한국에요 새마을 회원들이 새마을 지도자 회원들이요 200만 명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에요? 우리 인구의 전체 인구의 5%가 새마을 회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실로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조직일 거예요. 그 중에서 10% 20만 명이 새마을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새마을 지도자분들, 국내에 계시는 새마을 지도자분들이 다문화 가족들에 대한 그런 부분, 또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끌어안아야 되고 그분들을 끌어안는 중요한 역할이 우리 국내 새마을 지도자들의 역할이 아닐까. 그런 부분을 같이 연결해서 오늘 조사하고 발표하신 내용, 특히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새마을 농촌 발전, 경제 발전, 그다음에 뭐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요. 우리 새마을 운동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근면자조 협동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면자조는 우리 개인에 해당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근면하고 자조하는 게 창의적인 사람, 그다음에 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개인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협동은 우리 공동체 사회에서 필요한 아주 중요한 가치단 말이죠. 이것은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시간이 흘러도 꼭 필요한 저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소장님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새마을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인상 깊었고요. 또 하나는 새마을 운동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 평가가 왜 없겠습니까? 저는 뭐 그 부분도 상당히 웰컴하는 쪽입니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뭐 일부 우리 경제학을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의 논문을 보면 새마을 운동이 농촌 발전에 그렇게 기여한 것이 없다라고 논문을 씁니다. 1년 그분들의 의견도 존중이 되고 또 그분들의 생각도 크게 틀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이 또 다른 생각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새마을 운동이 우리 경제 발전에 농촌의 발전에 기여한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은 저는 이 바람직한 그런 사회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최근에 보면 전국 청년 새마을 뭐 네트워크가 결성이 되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 이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또 새마을 회원이 200만 명이나 되니까 이런 분들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은 없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은 매우 조심하고 지양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두 번째 이제 발표를 해주신 권영민 박사님은 아주 혁신적인 그런 생각으로 IT를 접목한 새마을 운동, 새마을 운동의 디지털화 이런 거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특히 아프리카 같은 국가는 우리 지역, 우리 한국의 농촌 마을하고는 지리적으로 이렇게 많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마을이 이렇게 아주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것이 힘든데 그런 부분에서 이 ICT 네트워킹을 잘 활용하면 주민의 참여가 되게 용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새마을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전략 중에 하나가 주민의 참여지 않습니까? 주민의 참여 지지가 없으면 성과를 낼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정보화 사회에 아주 유용한 그런 주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가 편리함은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네트워킹이라든지 그다음에 플랫폼을 이용해서 편리함은 구할 수 있지만 과연 그것이 실질적인 어떤 그런 성과와도 관련이 될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속 가능성, 그다음에 진정성이 새마을 운동에 되게 중요한 요소지 않습니까? 그냥 형식적인 참여 이것을 조금 등한시할 수는 ICT라고 하는 것이 그런 측면의 편리성은 추구할 수 있지만은 실질적인 어떤 그런 성과 이런 부분, 공감 이런 부분에는 조금 부족할 수 있으니까 ICT를 활용하더라도 편리함과 그다음에 공감을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좋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또 말씀 주신 것처럼 네트워킹을 잘 하려고 그러면 어떤 인프라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프라에 대한 그런 부분을 어떤 사전적으로 우리가 선결 조건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누가 어떻게 교육할 부분 어떻게 하겠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준비가 된다면 ICT 새마을운동의 디지털화는 매우 유용한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 아침 일찍 하는 이 첫 번째 세션이 지방화 시대의 주민 행복 새마을운동입니다. 우리 많은 외국인 PSPS 학생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드린 말씀들이 여러분 국가에서도 한번 적용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영택 대구 신문사 편집위원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타임즈, 영어로는 대구 타임즈, 대구 신문 편집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마을 박사학위 논문을 언론과 관련된 당시에 70년대 한국 새마을운동 시기에 신문 사설, 지금도 존재하는 중앙 6개 신문사의 신문 사설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했던 그런 내용을 갖고 박사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당시에 보면 언론의 역할이 새마을운동의 전파, 확산, 고무, 진작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제가 신문 기사를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기사는 굉장히 많았고 사설만 해도 제가 6개 신문만 추출했는데도 400건이 넘는 엄청난 사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글로벌 새마을운동, 지금 현재 새마을운동을 이렇게 공부하시고 또 자국에서 전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언론과의 관계, 또 언론의 어떤 역할 이런 부분도 함께 생각해 보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 제가 새마을운동 기간 한국의 70년부터 70 초기에 79년까지의 새마을운동 시기를 제가 초, 중, 고 대학생이었던, 즉 학창 시절에 새마을운동의 면면을 직접 지켜보면서 그 시기를 보냈습니다. 저도 시골 출신인데 새마을운동 기간 중에 하루하루가 변해가는 게 눈에 확확 들어왔어요.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 도시에 나와 있다가 방학에 들어가면 그 몇 개월 사이에 또 다시 달라져 있고 다리가 하나 더 생겨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이게 개인의 어떤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의 이 공동체의 이 삶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즐거웠고 고향 가는 발걸음이 기뻤고 돌아올 때 굉장히 흐뭇했던 그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제 사는 고향에 전기가 없었는데 새마을운동 시기에 한국 농촌 사회의 전기 보급률이 20%에서 25% 정도에 그쳤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무렵 70년대 중반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렇고 한국 79년도 새마을운동 1기 새마을운동이 끝날 무렵에 한국 농촌의 전기가 거의 90% 이상 전기가 보급이 됐습니다. 전기가 보급이 되면서 다시 농촌 사회는 엄청나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뭐 집에 쓰는 냉장고라든지 TV라든지 가전제품을 가질 수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농촌의 탈곡기라든지 농기계를 전동화할 수 있었어요. 전기의 힘을 갖고 본격적으로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손도 줄어들면서 생산력이 급증하는 것을 봤습니다. 쌀을 동일벼라고 당시에 개량된 증산이 많이 되는 종자
그 파종을 했었는데 저희 집에도 그 수확하고 나면 이 가을쯤에 수확하고 나면 평소에는 쌀이 그 마루에 또는 창고에 이렇게 재면 그 천정까지 닿지를 않았어요. 생산량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 정산되는 통일비하고는 그 사둘 데가 없을 만큼 여분의 그 수익이 나왔을 때 그 부모님들 또 마을 사람들 함께 기뻐했던 그 기쁨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분께서 현재 그 새마을 운동의 어떤 의미에서 현재이면서 미래에 대한 그런 방안을 제가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과거에 조금 전에 에피소드처럼 말씀드린 것은 그 과거인 동시에 그 아직 현재인 한국의 새마을 운동이고 우리 함께 오늘 논의하고 하는 주요한 방향은 현재인 동시에 미래인 새마을 운동, 어떤 의미에서 글로벌 새마을 운동이 더 중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좋은 그 발표를 하셨는데 제가 그 첨가할 몇 가지 말씀만 더 하는 것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상우 그 소장님께서 새마을 운동 국민 인식 조사 결과 및 함의는 과거에도 이런 조사들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최근에 나온 조사인데 약간의 그 변화상을 보면서 상당히 의미 있는 그 내용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그 상징성이 변화가 있었다. 과거에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연상할 때 그 추진했던 지도자 또는 대통령 또 깃발 이런 상징성이 우선 떠올랐던 데 비해서 지금은 새마을 정신이라든지 그 발전 기여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떠오른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그 어떤 변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마을 운동의 그 이제 활성화 정도에서 새마을 그 부분에서 다시 고민해 볼 부분은 새마을 운동의 성격이 변화되고 또 추진 주체나 유형이 이게 사실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 운동의 그 활성화 정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바라보는 그 인식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데 과거의 새마을 운동은 내가 주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아까 제 학창 시절에 마을 사람들 모두가 내가 주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지금의 한국에서의 새마을 운동은 새마을 운동을 하는 새마을 운동 단체에 속한 회원들의 운동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는 약간의 새마을 운동이 그 주체에서 객체 내지는 이 반개의 어떤 운동처럼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여하지 않는 분들은 내가 뭐 새마을 운동 적극적으로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선택적인 그 어떤 판단을 하는 이런 변화가 있었다. 그런데 또 개도국에서 이 운동을 추진하시는 분들은 바로 한국의 초기에 그 개인과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생각했다는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바라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대에 맞는 그 새마을 운동의 필요 뭐 이런 지적도 하셨는데 이건 진짜 끊임없이 함께 고민해야 되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개인적인 생각에서 이제 다시 공동체 운동으로 새마을 운동이 그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즉 그 공동체 복원의 어떤 역할을 새로운 새마을 운동이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그 신호라고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권영민 그 부소장님께서 하신 디지털 새마을 운동 추진 연구 방안 이건 미래를 향해서 가는 꼭 필요한 어떤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한국이 했던 70년대에는 그 당시에 모든 그 정신과 기술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과를 냈었고 지금 그 하는 21세기 하는 글로벌 새마을 운동은 현재의 기술과 자원을 그 총동원하는 그런 방식이 될 필요가 있는데 디지털 그 새마을 운동 그 플랫폼이라든지 모델 개발은 함께 그 수원국이나 공여국이나 모두 고민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는 그 한국 그 농촌 방송을 많이 보는데 한국 농촌의 새마을 운동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 스마트팜이라든지 기차 다양하게 시도하는 새로운 기술 접목형 그 농촌 사회의 어떤
변화를 보면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그 새마을운동 글로벌화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ICT 좀 전에 이양수 교수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ICT를 기본으로 한 디지털 기술을 동원한 이 미래형 이런 디지털 새마을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기술은 현재의 기술이 들어가지만 그 새마을 운동을 관통하는 그 정신이라든지 가치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하는 고민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술은 계속 바뀔 수가 있지만 그 기본적인 정신이나 가치는 그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그 함께 하면서 이 어떤 가치를 담을 것인가 아까도 발표하실 우리 권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다 함께 잘 살자든지 뭐 더 나은 삶을 함께 가자든지 이런 가치는 시대가 바뀌어도 기술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가치는 계속 공유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영 연구위원님 하신 지방시대 최 박사님, 경상북도 국제개발협력 정책 방향은 시간이 예. 좀 짧게 정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새마을운동 종주도로서 또 새마을운동을 세계화를 선도했던 경상북도가 역시 새마을 ODA 부분도 그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북연구원을 비롯한 뭐 여러 기관에서 이 새마을 ODA 국제개발협력의 선도와 함께 고민하고 계시는데 지적해 주신 스마트 새마을운동 뭐 글로벌 인재 양성 상생 번영 국제개발협력 모델 구축 문화로 소통하는 국제개발협력 뭐 큰 줄거리는 잘 지적해 주신 것 같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세부 과제를 고민하면서 실천 모델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회의 같은 데 가서는 사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시간 엄수를 아주 철저하게 하는데 오늘은 그 토론자 분들의 토론 내용이 워낙 유익하고 또 워낙 의미 있는 것이라서 제가 제어를 많이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사실은 조금 지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발표자 분들의 또 의견도 조금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우선에 짧게나마 발표자 각 분들께서 그 토론자 분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짤막하게라도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새마을 인식조사가 지금 제가 발표한 게 주로 빈도 분석밖에 없어서 서재호 교수님이나 이양수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유의도 검증이라든지 세대 분석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더 치밀하게 해서 새마을에 대한 인식에 대한 조사를 좀 더 자세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공간을 넘어 사람 중심으로 그다음에 해외 ICT라든지 그다음에 외국인 대상 새마을 교육과 같은 그런 부분을 잘 접목을 해서 새마을의 어떤 국내 새마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더 연구해서 좋은 결과물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양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좀 더 인프라나 이런 선결 조건 같은 것을 확인하는 거, 예, 그것도 감안을 다 하고 이제 할 것이고, 그래서 인프라 같은 부분도 뭐 할 수 있으면 국제 기구나 이런 데서 조금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운동을 기술 활용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최영택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가치는 그대로 변화가 없고 또 이런 디지털 원격 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통해서 계속 새마을 정신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할 거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유지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말씀 주셨듯이 일단 이 지자체 국제개발 협력 사업 정책 방향은 사실 이제 큰 틀만 지금 현재 제시를 했습니다.
아마 이 틀은 크게 그 잘못된 것이 아닌 것으로 일단 말씀들을 주셨고 세부적인 내용 부분들은 좀 더 구체화해 나가면서 실제 그 효용 가치가 있는 그러한 세부 내용들로 좀 더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사실 저 플로어에 이 시간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지났고 또 다른 뒤에 일정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쉽지만 시간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혹시 뭐 꼭 이렇게 질문을 꼭 했으면 하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질문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점심 시간 동안에 발표자라든지 토론자한테 개인적으로 또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조금 아쉽습니다. Are there any questions? No. 질문 있으신지요? 네, 감사합니다. 마쳐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세 주제가 사실 떨어져 있는 것지만 또 상호 상당히 밀접되어 있습니다. 인식 조사 또 그리고 ICT를 이용한 그런 새로운 방향 설정 또 경상북도라고 하는 도 차원에서의 지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주민 행복을 위한 그런 또 새마을 운동의 새로운 방향 설정 또 모멘텀 이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같이 나누고 싶은 그 의견들도 많이 있을 텐데 좀 아쉽지만은 점심 시간 때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좀 질문도 해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오늘 인사이트를 얻으시고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각 자국에 또 도입했을 땐 어떠한 또 효과가 있을지 굉장히 많은 것 대입하고 또 반영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심도 있는 논의와 또 토론으로 오늘 이 시간 아주 유익하게 꾸며주신 좌장님, 발표자분들 그리고 토론자분들께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오전에 제1세션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시장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점심 하실 수 있는 장소를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자분들과 또 해외 참가자분들, 외국인 분들, 그리고 주요 내외 귀빈 여러분들의 점심 식사 장소는요. 연수동 1층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연수동은 현관문을 나가셔서 왼쪽 길을 따라서 도로 쪽으로 이동을 하시고요. 저희 스태프분들이 우리 외국인 분들과 연사분들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들 모시고 연수동으로 이동을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운영 요원의 안내에 따라서 이동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한국인 참가자분들, 내국인 분들을 위해서 자리를 또 마련을 했는데요. 국내 참가자분들께서는 새마을 테마공원 시대촌에 있는 장터로 이동을 하셔서 식권을 가지고 식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외국인 참가자들을 위해서 저희 스태프들이 점심 식사 장소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내에 따라서 이동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 세션은 1시에 시작이 됩니다. 12시 55분까지 이 장소로 다시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